안녕하세요. 저는 배명고 물리 2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하게 된 정수민입니다. 제 소개는 간단히 넘어가고 제 배명고 학생들의 2학기 기말고사 결과 한번 보고 가실게요. 일단 최종적으로 2학기 등수를 봤을 때 1등과 2등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. 한 학생은 중간 100, 기말 100, 연속으로 100점을 맞게 됐고요. 또 다른 학생은 중간 때 100점 맞았지만 기말고사 때 한 개 틀려서 2등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. 이 두 학생을 포함해서 3명 정도가 95점 이상이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배명고 2학기 기말고사 어땠는지 한 번씩 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는 난이도입니다. 난이도는 크게 달라진 점 없어요. 쭉 1년 동안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고 중 정도였는데 중간고사에 비해서 실수했다는 소식들이 조금 많이 들렸어요. 그래서 실수가 좀 많은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우리 배명고에서 시험 범위로 삼는 출제 범위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. 첫 번째는 개선교재, 학교에서 지정을 하고 또 나눠준 부교재가 있죠. 이 교재는 시중에 있는 어떤 한 문제집과 거의 100%, 90% 가까이 일치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능 특강이 있는데요. 우리 배명고는 항상 당해년도, 즉 올해 수능 특강뿐만이 아니라 작년 수능 특강, 이렇게 2개년 수능 특강이 항상 시험 범위로 나오죠.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항상 진행됐는데 이번 2학기 기말고사만 특별히 22년도, 그러니까 즉 재작년 수능 특강도 시험 범위로 하겠다라고 학교에서 말을 했어요. 그런데 제가 시험지를 보니까 이 수능 특강 말고도 21년도 수능 특강에서도 출제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3가지의 수능 특강이 시험 범위였습니다. 꽤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셨어야 했어요. 그럼 이번에는 수능 특강과 개선 교재, 출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먼저 문제 수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객관식은 20문제, 그리고 서술형은 5문제에서 총 25문제라고 했을 때 수능 특강은 17문제가 변형되어 나왔고 그 다음에 개선교재에서는 18문제가 또 변형돼서 나왔습니다. 압도적으로 수능 특강의 변형 비율이 높았죠. 약 70% 정도 되는데요. 이 17문제 중에서 절반 정도 차지하는 8문항은 수능 특강 3점짜리였습니다. 그래서 수능 특강의 비율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수능 특강 공부 열심히 하셨어야 합니다. 네, 객관식과 서술형 이제 하나씩 좀 구경을 해볼 건데요. 객관식은 오답률이 높았던 3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배명고에서 저와 내신 대비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좀 충성도가 높아요.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저한테 결과도 알려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서 많이 틀렸는지 좀 말을 많이 해주는데요. 그걸 토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첫 번째는 1번 문항인데요. 이게 틀렸다면 무조건 실수입니다. 일단 기억 보기는 파장, 반파장 요거를 좀 잘못 봐서 계산 실수가 났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음파는 종파다라고 하는 개념의 디테일을 놓치고 있었거나 아니면 순간 잘못 착각해서 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. 오답률이 탑3이긴 합니다. 이 문제는 수능 특강이었고요. 두 번째도 수능 특강입니다. 근데 되게 간단해 보이죠? 이것 역시 실수였을 것 같아요. 또는 오개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디귿 보기에서 아마 많이들 걸려 넘어졌을 것 같습니다. 빛이 굴절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데 그 빛 진행 경로에 대한 설명을 한 보기예요. 근데 요거를 순간 읽다가 애매해서 좀 틀렸다라고 좀 본 것 같아요. 그 다음 마지막 문항인데요. 이 문제는 좀 확실히 복잡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죠. 이 문제도 역시 수능 특강이었고요. 올해 3점짜리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해당 문제가 복잡해서 오답률이 높았던 건 아닙니다. 이 문제도 역시 실수입니다. 실수. 기억 문제를 보시면은요. 이 문항 표현은, 이 보기 표현은 너무 맞는 표현이거든요. 그래서 학생들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고 넘어간 거예요. 그런데 이 안에 수식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이걸 학교 선생님께서 바꿔놓았어요. 원래는 람다분의 hc거든요. 이게 맞는 표현인데 우리 학생들 그냥 표현 보고 맞으니까 성급하게 맞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객관식 오답률 탑3였고요. 이번에는 서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술형은 총 5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이번에 압도적으로 수능 특강
특강 3점짜리가 많이 나왔어요. 서술형 5문제 중에서 4문제가 수능 특강 3점이 나왔고요. 21년도, 22년도, 23년도, 24년도 골고루 한 문제씩 변형 출제되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은 굉장히 촘촘할 것 같은데요. 일단 1등급은 3등까지, 그리고 2등급은 9등까지인데 제가 등급 컷 한번 잡아봤습니다. 지금 일단 100점 한 명, 이제 제 수강생 중에 한 명 나왔죠. 그래서 나머지 2명이 1등급을 가져갈 것 같은데 객관식 1개 틀린 친구들이 약 한 4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안에서 1등급이 갈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개를 틀렸어도 4점짜리나 또는 3.9점이 틀렸을 경우에는 2등급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2등급 등급 컷은 어떻게 되느냐? 2개 틀린 학생들 중에서도 또 갈릴 것 같은데 2개 틀린 학생들 중에서 배점이 좀 크게 틀려가지고 92점이 되면은 무조건 3등급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배명고 2학기 기말고사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무난했습니다. 하지만 실수가 좀 많았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1, 2, 3등급 등급 컷 매우 치열했고요. 세 번째, 이거는 2학기 기말고사의 좀 특이한 부분이었는데 수능 특강 변형 비율이 70% 정도로 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당연히 개념 디테일 챙긴 사람이 시험 잘 봤을 거고 등급도 잘 나왔을 거예요. 네, 그러면 배명고 물리 1 내신 대비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또 가야 될까요? 이 부분은 예비고 2 배명고 학생들이 좀 더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, 제가 엄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. 좋은 점수는 받을 수 있어요. 시험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.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등급이 잘 나옵니다. 그래서 좋은 등급 받기는 어려운 시험입니다. 그래서 꼭 학교 시험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로는 수능 특강 3점짜리가 당연해야 됩니다. 근데 이 3점짜리가 쉽진 않잖아요. 고난도, 심화 문제란 말이죠. 근데 이 심화 파트가 학기 때 기본부터 심화까지 한 번에 완성되기는 어려워요. 그래서 방학 때부터 좀 미리 기본을 땡겨서 탄탄히 해야 학기 때 여유 있게 3점을 잘 채워 습득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. 세 번째, 학교에서 지정한 시험 대비 교재들 있죠. 개성 교재라든지 올해 그리고 작년 수능 특강을 꼼꼼히 내신 대비 때는 공부하셔야 됩니다. 네, 그러면 저는 배명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대비를 했는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꾸준한 클리닉인데요. 2023년 1년 동안 저는 내신 대비가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2주차부터는 꾸준하게 저 시간대로 계속 클리닉을 운영해 왔습니다. 평균 약 16시간 정도는 운영을 했고요. 배명고 학생들 중에서는 거의 매주 참여한 학생도 있었습니다. 해당 사진은요, 제가 배명고만을 위해서 추가 수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. 배명고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이잖아요. 3점짜리가 아무래도 어렵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3점짜리 문항들을 문풀을 따로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똑똑하게 수능 특강을 반복시켰습니다. 우리 학생들 수능 특강을 풀고 나서 모의고사 같은 것도 보면은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. 틀린 문제를. 그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? 바로 이 말이에요. 이 문제 본 기억도 아니고 풀었던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틀렸다면 제 설명을 들은 기억도 난대요. 그런데 그 내용이 기억 안 나요. 풀이가 기억이 안 나요.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게 계속 반복된다면 이런 친구들은 수능 특강을 어떻게 풀었냐? 그냥 반복해서 풀기만 한 거예요. 그냥 원본 문제 계속 반복해서 풀기만 한 거예요. 물론 원본 문제를 몇 회간은 그냥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좀 확실하게 점검하고 똑똑하게 반복하는 과정이 분명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킵니다. 네, 문제 상황 풀이까지 머릿속에 들어와야 해요. 그래서 수능 특강 원본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 저는 이 문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보기에 출제를 하고 또 여기 예시로 이웃한 상세간접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.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개념이라서 항상 이런 것들을 보기에 넣어놓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체화시키는 거죠. 저는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만드는데 한 회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거의 4회 정도
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풀다 보면은 모든 수능 특강의 문제가 거의 정확하게 숙달되어 있고, 혹시 틀렸다면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아직 체화가 안 된 거잖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보거나 저한테 질문을 해주기도 해요. 그리고 이게 답안지인데 굉장히 답이 깔끔하지 않죠. 그냥 1, 2, 3, 4, 5가 아니라 보기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답해내야 완벽하게 맞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을 맞추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정확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. 저는 암기도 꼼꼼히 점검시킵니다. 우리 배명고, 또 배명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수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왜냐하면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거든요. 그래서 암기에서 절대 실수하는 일 없게 꼭 암기해야 하는 파트는 이런 식으로 제가 암기 테스트도 보고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매주 진행을 합니다. 해당 테스트는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고 틀린 채점지인데요.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맞췄죠. 요거는 한 2번 정도 반복을 해서 좀 맞은 개수가 늘어난 거고, 여기 오른쪽 부분은 처음 본 부분이라서 학생이 좀 많이 틀렸네요. 근데 이게 직전 보강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 우리 학생들 거의 다 완벽하게 외우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전 보강이에요. 제가 배명고에서는 어떤 식으로 직전 보강을 하느냐, 되게 많은 게 있지만 크게 일단 2가지만 간단히 가지고 와봤어요. 첫 번째는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준다는 건데요. 지금 키워드만 이렇게 써져 있죠. 저는 모든 개념을 총정리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건 알고 있지만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. 아까 객관식에서 보셨다시피 초음파는 종파다, 이런 실수할 만한 포인트들을 키워드로 다 잡아내요. 그래서 헷갈리는 개념 또는 중요한 개념이나 좀 어려운 문제 풀었던 스킬, 어떻게 풀었는지를 정리하는 정리지를 나눠주고요. 그리고 제가 설명하면 학생들이 채워 넣는 식입니다. 그 다음 2번째로는 개선교재인데요. 개선교재가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과 거의 100% 일치한다고 했죠. 저는요, 이제 그 개선교재를 기출과 함께 같이 펼쳐놓고 봐요. 그래서 기출 한 2년, 3년 정도 거를 쭉 훑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이번에는 변형될 것 같은지 감을 좀 잡거든요.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푸는 문제집, 그 시중 문제집인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놔요. 그래서 보시면은 나올 수도 있다, 이런 거 지금까지 안 나왔다,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학생들에게 직전 보강 때 이 문제 이렇게 찝어주거든요. 이 문제 나올 것 같아, 이렇게. 근데 실제로 전날에 찝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. 이번 2학기 기말고사 5번에 나왔고, 그리고 서술형 아까 얘기를 드려보자면 5문제 중에서 4문항은 수능 특강 3점이었고 한 문항은 개선 교재였어요. 근데 이 개선 교재를 제가 적중했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 이게 제 교재고 제가 진짜 전날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학생에게 설명을 해줬어요.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저에 대한 좀 더 전반적인 설명이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긴 썸네일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배명고 2 학생들 결과 가지고 와봤는데요. 저는 1학기 때도 그래도 꾸준하게 9명 중에서 2등급까지가 9명이죠. 9명 중에서 4명 정도는 항상 제 수강생이었어요. 그래서 이 카톡들도 우리 학생들 시험 보고 저에게 보내준 결과들인데,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고 2 학생들도 이런 시원시원한 결과가 좀 나오면 좋겠죠.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겨울방학부터 철저하게 차근차근 시작하셔야 돼요.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던 선배들도 겨울방학 때도 듣고 또 1학기도 듣고 2학기 듣고 계속 저와 함께 끝까지 간 친구들이거든요. 그래서 제 겨울방학 시간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저는 수, 토, 일 저녁 6시 30분에 다 진행을 하고요. 잠실관에서는 수요일, 일요일, 그리고 방위관에서는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. 그러면 우리 학생들, 예비고의 학생들 내신 때 진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